그렇게 하고 사람들이 오면은 예를 들면 윤보선 씨 같은 분이 와서 이 양반한테 이 컨설팅을 하면은 그래서 무관학교를 가겠다니까 야 너는 거기 안 맞는다. 너는 그래서 영국으로 유학이나 가서 에딘버러 대학으로 가신 거고 예를 들면 이범석 같은 사람 오면은 너는 참 무인기질이니까 무관학교로 가라. 그거 소개시켜가지고 글로 다 보내주고 이렇게 해서 인재들을 키우고 엄청난 사람들이 박달학원에서 배출됐습니다. 이분은 원래 그 청주 그쪽 분이에요. 근데 신채호 선생하고 한 동네 사람들이 다 그쪽 신씨들인데, 에? 구한말에 정통 육군 무관학교를 나오신 아주 우리나라 그 구한말의 정통 군인인데, 원래 이 양반이 뭐냐면 그때 왜 영어 학교니 뭐 여러 가지 외국 학교들이 구한말에 생겨져가지고 우리나라 인재 양성을 할 때 이 양반은 재미있게도 한어 학교를 들어간다고.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은 영어 불어 이런 데 다 미쳐있을 때 이 양반은 중국어를 공부를 하신다고.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중국어에 능통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 세계가 이쪽 대륙 쪽으로 눈이 열린 거죠.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1905년에 그 을산 늑역을 당하자 그냥 분해가지고 이 양반이 이제 그 군인기질에 그 음독을 하신다고. 음독 자결을 하시려고 그러는데 거기서 어떻게 살아나시면서 눈이 한쪽이 멀어요. 그래서 자기는 그 한쪽은 이렇게 저기서 이 양반 사진을 보면 항상 그 색안경을 쓰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냥 뭐 멋으로 쓰는 건 줄 알았는데 사실은 이 양반이 한쪽 눈이 그렇게 멀기 때문에 예관이다. 그래서 나는 먼 눈으로 그 이제 흙일 열자인데 이 한쪽이 멀어가지고 이 먼 눈으로는 일본 놈 꼴 내가 안 볼 거고 한 눈으로는 우리 독립의 광명의 미래를 쳐다보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예관이라고 하신 거예요. 신규식은 한말 무인이었지만은 중국어에 능통하였고 한문에도 달하였다. 문무를 겸비하였고 새로운 공화정에 대한 비전을 구비하였고 고루함이 없었다. 신의 혁명에 참가하여 선문을 도왔다. 중국 혁명을 성공시킴으로써 조선의 해방이 조기에 찾아올 수 있다는 희망을 품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성립도 비록 표면에 나서지는 않았지만 예관 신규식의 비전과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한 사태였다. 임시정부 27년의 역사에 있어서 국가적 승인을 얻은 것은 손문의 후법정부가 유일한 것이다. 그것도 신규식이 직접 광동에 가서 손문 대총통을 만나 국가 대 국가 간의 외교 관계를 승인받은 것이다. 그 약정에는 정부 승인과 한국 학생들의 교육 그리고 차관, 한국 독립군 양성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결국 훗날 장개석 정부가 임시정부를 지원하게 되는 것도 이 호법정부의 승인 내용을 항상 염두에 둔 것이다. 신규식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아버지였다. 신규식은 우리나라 독립운동 모든 물줄기의 선화를 이루는 거인이었다. 그리고 그는 좌우 합작의 비전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신규식의 비전을 뭉개뜨린 자가 바로 우남 이승만이었다. 이승만의 대통령 취임으로 임정은 초기부터 분열되고 내분에 휩싸여 약체화될 수밖에 없었다. 예관은 시리 끝에 국기를 끊는다. 자결을 통한 한거였다. 1922년 9월 25일이었다. 향년 43세. 그의 사후 임정은 유명무실해지고 만다. 새로운 역사를 기다려야 했다. 그 새 역사가 바로 예관 순국 10년 후의 윤봉길 의거였다. 윤봉길 의사의 의거라고 하는 것은 당대에 그 엄청난 충격을 주었거든요. 그래서 장개석이가 말하기를 우리 중국인 일개 군단이 이룰 수도 없는 일을 조선인 한 명이 해냈다. 윤봉길이 그야말로 중국인들에게는 위대한 이름으로 기억이 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임시정부로 비로소 이제 자금이 유입되기 시작하면서 임시정부가 활성화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뒤로 이제 윤봉길을 많이 흠모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겠죠. 또 윤봉길은 내가 태어난 천안에서 멀지 않은 곳, 의협심이 강하고 대가 세기로 유명한 예산에서 태어났다. 나의 아버지보다도 2살이 어리니까 우리의 일상적 삶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흔히 윤봉길을 상해로 망명 가서 공장 직공, 채소 장수 생활을 하다가 김구를 만나 폭탄을 던지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무식하고 우직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 윤봉길의 홍구공원 투탄 사건은 그렇게 간단한 사건이 아니다. 폭탄을 던지기까지의 윤봉길 인간 내면의 의식의 흐름은 범인으로서는 도달키 어려운 경지를 과시하고 있다. 윤봉길은 당대 최고급 지식인이었다. 사서오경, 사마천의 사기에 달통했고 한시를 자유롭게 지었으며 세계 역사와 신문학에 밝았다. 그는 예산 군민을 일깨우는 계몽사업에 앞장선 청년 교육자였다. 여기 그가 예산을 떠나면서 쓴 이 글씨를 보라. 그 필치와 내용에서 그의 지적 연마의 수준과 의협의 기계를 읽을 수 있다. 장부 출가 생부란, 대장부 집을 떠나며 어찌 살아 돌아오리요. 그러니까 매헌 윤봉길은 지행이 합일된 사려 깊고 단호한 인물이었다. 독립운동사 열전에 나오는 인물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많은 이들의 이면에 하자가 숨어있다. 그런데 매헌 윤봉길처럼 하자가 없는 인물을 찾기도 어렵다. 순국대의 나이 불과 24세. 청순한 이상 그 자체로만 살다가 죽었다. 당시 임정은 정말 별 볼 일 없었다. 김구가 국무위원으로 추대되어 근근히 이끌어가고 있었다. 김구 자신의 표현대로 거지 소굴에 지나지 않았다. 하는 일은 없고 방 월세는 빌리고 때로 줄인 배를 채우기 위해 쓰레기통을 뒤질 정도였다. 그런데 만주 사변이 발생하면서 중국인들의 항일의식과 민족의식이 깨어나기 시작하고 임정활동도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1931년 김구는 한인 애국단을 조직하여 활발한 활동을 벌이기 시작했다. 윤봉길의 홍구공원 의거는 바로 상해 사변의 한가운데서 일어났다는데 세계사적 의의가 있다. 그것은 김구의 한인 애국단 활동과 구조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상해 사변이란 일본이 만주국 건립에 대한 열강의 이목을 따돌리기 위해 일으킨 상해 대침공이었다. 그러나 의외로 중국 군대의 완강한 저항을 받았다. 1932년은 중국인과 일본인의 적대 감정이 최악의 상태로 치닫고 있었다. 여기가 바로 홍구공원이다. 지금은 문학자 로신의 묘가 여기에 안치되어 있어 노신공원이라고 부른다. 상해 인민들의 사랑을 받는 휴식처다. 여기가 지금 윤봉길 의거 현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지형이 전부 그 변화가 돼가지고 정확하게 그 당시의 그 모습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당시 여기에 일본 사람들이 쫙 이렇게 들어와 앉아 있는 그런 거대한 식장에 이제 윤봉길 의사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 당시 여기에 들어오려면은 그 입장권이 필요로 했는데 그 윤봉길 의사는 일본인 부읍처럼 옷을 제대로 사입고 아주 당당한 모습으로 가장을 하고 일장기를 하나 이렇게 펄럭이고 거기다 도시락과 물병 하나를 들고 이 십장을 통과하는데 입장권 없이 통과하는데 성공합니다. 예를 들면 이날 이 천장절 이 식장을 노린 게 윤봉길 의사뿐만이 아니라 구파 백정기 의사도 노렸었거든요. 근데 그분은